오늘은 10월 27일 목요일이고요.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말만 하면은 기침이 나오는데 또 하다 보면 괜찮더라고요. 인내 기다림님, 인본님, 수강님, 한사발님, 감초 4364님 어서 오세요. 네, 축복드립니다. 바보처럼님, 소스님, 부자 되세요님, 봄이오네님, 희망을 품고님, 무휴님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네. 형준님 어서오시고요. 화수분님, 강병철님, 단풍이님 어서오시고요. 박완주님, 우상향님, 그리고 존중님, 도내신님 반갑습니다. 긍정의 힘님, 조영용님, 진아송님, 그리고요 풍림부자님, 벨라필라님 어서오세요. MNS님 수업이 취소됐어요. 와우. 기분 좋은 건가요? 네. 김꽃꽃님 어서 오시고요. 꽃보다 꽃님님, 대JBJ님, 백호님 어서 오시고요. 박순희님, JBS9895님, 1%만 더님 어서 오세요. 행복한 공간님, 도채원님, 진옥수님, 문영민님, 부자오빠님 어서 오세요. 염소양님도 어서 오시고요. 나니님, 나니? 네. 나다 그래. 네, 그리고 빨강 망토님 어서 오세요. 시넷가님, 핸드폰님, 갑자기 독감? 네. 이은희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부자 댓글. 근데 이부자가 너무 오늘은 폭주했어. 하루에 한 번만 달거나 장이 빠질 때 와야 되는데 요즘에 얘가 살짝 맛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주가가 조금 네 불투명합니다.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자, 송현님 어서 오시고요. 네, HWI님, 송송영섭님, 현애꿈님 어서 오시고요. 황금손님 반갑습니다. 프리티꽃님님, 주식부자님, 별룬사님, 은혜님, 서남수님, 신혜손님, 양영숙님도 어서 오시고요. 김양준님 반갑습니다. 네. 고고식님도 어서 오시고요. 해기스님도 반갑습니다. 네. 파란 모자 썼다고 또 떨고 있어요? 네. 빨간색이잖아, 안에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파란 것 중에서 빨간 거 빡!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희망을 품고님, 무휴님, 신태양님, 비니파님, 레알부자님, 아까 인사드렸고, 강인한 정신영님도 어서오세요. 자,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 얘기지. 네. 오영수님도 어서오세요. 선한부자님, 정상원님 오늘 많이 오셨네요. 네. 제목이 이상해서 그런가? 네. 제목이 그래서 그런겨?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오늘? 제목이 저거라서 그러구나. 이제 주식을 살 때인가? 아직 멀었어요. 네. 뭘 주식을 살 때요? 살 때는 살겨? 주식 살 거예요? 사도 되지. 뭐 사도 되는데 뭘 사느냐가 문제죠. 그죠? 둥이맘님 어서오세요. 동신님도 반갑습니다. 금투세는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이 안 되지 않았나요? 성환아빠님 어서오세요. 금투세는 뭐 유예한다고 했는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네. 뭐 봐야지 뭐 그죠? 네. 미르님 어서오세요. 부자오빠님 아주 좋은 말 했어요. 돈은 있나? 네. 그래서 추천해주면 살 주식은 있고 네, 살 돈은 있고 네. 보리사님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런 분들이 국력을 강화시키는 분들입니다. 네, 저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아무튼 네, 목이 아프면 캔디를 먹고 차도 끓여놨어요. 오늘은 여기 김 나는 거 보이시죠? 네, 차 끓여놨어요. 그래서 요것도 마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월급 나와요. 예인의 일상님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장이 좀 올랐죠. 이게 어제 마감 시장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못 올랐어요. 어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랐죠. 네. 자,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외면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덜 오르고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이닉스는 조금 약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약한 거 아니고 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있잖아요. 뭐 2차전지도 많이 올랐지만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모양새들은 시장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자, 수급이에요. 수급. 오늘 외국인들이 얼마를 샀냐면 6천억을 샀어요. 6천억. 6천억. 네.
어제까지 2조 8천억을 샀어요. 더하니까 얼마가 됐어요? 3조 4천억. 3조 4천억이요, 이번 달에. 자, 근데 이 물량의 대부분을 어디서 나왔냐? 개인들 물량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량을 계속 뺏고 있어요. 주가가 올라갈 때 물량을 계속 뺏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 주가가 올라갈 때 물량을 뺏고 있는데 여기서 얘네들은 매집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올라갈 때 개인들은 팔아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쪽, 하이닉스 이쪽에서 개인들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주가가 조금 올라가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려있는 사람도 이제 지겨울 때가 됐지. 자, 6만원. 네, 오늘 6만원 찍었나요? 6만 100원. 네, 오늘 6만 전자 나왔잖아. 그죠? 6만원 임박했다니까. 6만 전자 나왔죠. 자, 요 정도 나왔어.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이재용 체계로 완전 들어간 거죠. 이 회장이 됐잖아. 회장님이 돼서, 뭐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어서도 오세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기대감을 좀 모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재용이 회장이 됐다. 뭐, 그래서 가는 거 아니고, 뭐, 실적이 좋다. 그런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매집이야, 매집. 매집인데, 이 매집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가 있을까요? 환율이에요, 환율.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미친 듯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환율. 우리가 환율을 봐야 돼요. 원달러 환율이 드디어 고점을 찍은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살짝 들었죠. 추세가 조금 꺾이게 된다면 상황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를 이번에도 올릴 거예요. 미국이 올리면 또 환율이 애매하게 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를 따라서 올릴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따라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가 많아져요. 그러면은 이 환율적인 부분에서 조금 우위를 점하게 되겠죠. 그래서 환율이 만약에 이제 하락세로 만약에 접어든다라고 한다라면 1,400원 아래로 떨어지겠죠. 자, 근데 아래쪽 지지라인 대가 두꺼운 데가 어디쯤 있을까요? 여기 정도 있어요. 즉 이번에 환율이 마음먹고 한번 하락을 시켜버리겠다 그러면은 1350원 아래쪽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1350원 아래쪽까지 떨어지게 되면 환율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제법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한 7%쯤 빠지는 거네요. 네, 위쪽 대비해서 7%쯤 빠진다. 자, 올라갈 때도 뭐 그 정도 올라가긴 했는데 내려갈 때 그걸 다 반납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환율이 올라간 이유는 뭐였어요? 강달러잖아요. 강달러. 이 8월달, 9월달에 환율이 올라간 이유는 강달러. 달러가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0.75는 이번에 나와요. 0.75는 나오는데 다음 달에 0.5,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긴축의 완화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냐면 경기 침체가 나온다는 얘기야.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지금 신규 주택도 별로고, 뭐 그 다음에 경제 지표들 나오는 거 다 별로래요. 자,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 여기다가 빅테크 기업들 실적 완전 박살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경우만 난리가 났어요. 네, 메타. 그 다음에 뭐 알파벳, 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발표된 게 메타죠. 그 다음에 내일 발표된 게 뭐 아마존 이런 애들 있는데 다 지금 떨고 있어요. 나 떨고 있냐. 자, 근데 이걸 싸잡았어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진 거. 경기 탓 아니냐. 경기 나쁘다. 환율이 높아가지고 실적도 더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경제지표 안 좋잖아. 경기도 안 좋은데 니네 자꾸 환율 올려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할래? 누구 책임을 몰고 있어요? 연준 책임으로. 연준은 지금까지 뭘 했어요? 금리를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가지고요. 금리를 올려서 야, 연준이 금리를 열심히 올려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잘 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됐다. 이거를 바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기업들 실적이 망가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준 입장에서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완화를 조금 해줄게요 라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완전히 정책을 선언할 수는 없겠지만 어서 오세요. 어느 정도 사정을 좀 두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공격적인 상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점으로 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면 일단은 어떻게 해요? 강달러가 조금 누그러질 거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 환율이 좀 떨어질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 이유가 있지. 자, 지금 주식을 사. 네. 1달러 주고 1,000원짜리 주식을 샀어요. 환율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900원만 줘도 1달러짜리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주식을 샀는데 자, 그러면 시장이 지금 보면은 바닥이지. 저점이잖아요. 저점에 샀으니까 주가도 올라가. 매집을 계속하고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환율이 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환차익이 생기게 되면서 기업을 통한, 주식을 통한 시세 차익도 같이 챙길 수가 있겠죠. 아주 영악한 자식들이에요. 응? 자, 그러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칠 일이 있겠느냐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율이 고점을 찍었다. 여기서 뭐 1350원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간만 떨어져도요. 지금 1400원 밑으로만 떨어지더라도 지가 알아서 변동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 상황과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플러스 알파 시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10% 올라가고 환율이 5% 떨어졌다. 그러면요. 수익률은 15% 이상의 상승률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는 이유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자, 한국 경기가 너무 좋아서, 한국 상황이 너무 좋아서, 삼성전자가 너무 좋아서 이재용이 회장이 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미친 듯이 바닥에서 들어오고 있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거다. 근데 얘네들이 뭐만 사고 있어요? 시총 상위. 시총 상위 주식을 사고 있어요. 시총 상위. 즉 대형주를 사고 있단 말입니다. 대형주를 사게 되면 주가는 무조건 뛰어 오른다고 그랬죠. 지수가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대형주를 사게 되면요. 내일도 만약에 이러한 어떤 환율 효과나 또는 저점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형주 쪽에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 유지가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 지수는 또 올라옵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 증시랑 관계없이 우리나라 증시는 또 오를 수 있어요. 자, 이 상태가 돼버리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올라갈 때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갈 때 팔아먹기 시작하잖아요. 어느 정도 팔아먹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또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일단 이만큼 올라왔어요. 내일도 만약에 주가가 띄워준다라고 한다면 2300 넘어가겠죠.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300 넘어가게 되면 매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물려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저항대라는 게 있잖아요. 저항대, 그 다음에 매물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다 물려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주가가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변동성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누르는 압박이 있단 말이죠. 이걸 최종적으로 넘어가줘야 돼요. 네? 이걸 최종적으로 넘어가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는 매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서두를 이유는 없어요. 바닥인 건 맞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다. 급할 이유가 없어요. 아, 주가 올라가니까 아, 너무 급해. 지금이라도 막 사야 될 것 같아.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지금 못 사가지고 또 안달이신 분들 계실 텐데 물론 지금 사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 좋을 수 있어요. 뭐 하루 이틀 올라서 한 5, 6% 올랐는데 다음날 7, 8% 빠져버리면 개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게 돼요. 올라가면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전 매도 기다리고 있어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 물려있는 사람들 기분 나쁘니까 지금 삼성전자 물려있는 사람들 기분 나쁘잖아요. 네. 지금 많이 물려있으니까 지금 6만 전자를 갔어? 6만 한 3, 4천원 가면 또 이거 지금 6만 6천원 7만원 갈 때까지 매도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면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샀지만 본전만 오면은 팔아먹고 네 튀겠다 이 생각하는 거. 본전 안 오더라도 팔아먹으려고 날릴 거예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조정이 들어간다 싶으면은요, 내가 지금 손실을 조금 보고 있다 하더라도 많이 회복됐다는 기분으로 매도를 치게 될 거란 말이죠. 자, 5만원까지 떨어졌을 때 보세요. 5만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대비해서 무려 10%나 올라왔습니다. 10%. 주가가 떨어진 것에 비하면은 그다지 많은 상승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10% 올라왔어요. 여기서 만약에 6만 5천까지 간다 치면은요, 20% 주가 상승하는 겁니다. 저점 대비 20% 올라가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서 손실 본 거 마이너스 얼마나인지 모르지만 15% 정도, 15% 정도는 회복을 시켜줄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마이너스 뭐 한 20% 정도였다. 그럼 마이너스 5%가 됐죠. 그럼 팔아먹어도 나쁘지 않겠네 생각이 드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지. 지금 개인들이 팔아먹고 있는 걸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그 부분이 물량을 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금융투자도 받아치고 있어요.
받아치고 있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밑에서 주식 사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뭐 환율에 대한 효과든 아니면 주가가 바닥이기 때문에 올라가든 뭐든지 간에 매수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개인들 물량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같이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럼 매수를 같이 들어가는 건 어때요? 내가 위쪽에서 물렸는데 매수를 같이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네. 괜찮아. 괜찮지만 지금 서두를 이유는 없어. 왜냐면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압박감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물량을 회복해야지만이, 물량을 다 흡수해야지만이 주가 많이 뛸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의 주식이 빠진 걸 한번 생각해봐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 보시면 요때부터라고 생각해보자. 뭐 사실 이때부터 팔았죠. 이때부터 팔았는데 이때부터 칩시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구간에 매수가 들어와줘야지 회복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요 구간을 우리가 생각해봐. 그러면 요 구간이 여기에요. 7만원 정도 라인대. 즉 7만원 근처에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은 엄청난 매도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을 때 여기 구간이겠죠. 85,000원 구간 나오기 시작하면 또 매도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기 6만원대, 65,000원대 또는 그 앞쪽에 보면은 한 61,000원대, 2,000원대. 이게 다 저항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나는 삼성전자가 없어. 삼성전자가 없다 칩시다. 없다 치면은 좀 사도 돼요. 네. 다만 오늘 같은 날 말고 떨어지면 하이닉스 같은 거 보세요. 하이닉스 같은 걸 보시면 자, 올라갈 때는 그냥 냅둬요. 들어가서 반등 나갈 때 이럴 때 사시면 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보면은 수급에서 그렇게 밀려난 것도 없어요. 왜 빠졌을까? 그다지 많이 밀릴 부분은 없었어요. 오늘 뭐 연기금이 좀 팔았던가요?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이 조금 있었는데 그 외에는 지금 특이사항 없어. 근데 하이닉스의 주가도 예전에 보시면은 여기 이런 게 있었어요. 바닥인 것처럼 했다가 한번 더 까다가 그렇게 해서 올리면서 그렇게 뭐 음봉도 보이고 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주가가 이때 여기 시점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매수한 게 그때가 8만원이에요. 재작년에. 8만원에 매수했어요. 8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더 사야 된다. 그래서 추가 매수 들어가고 올라가서 눌러주고 올라갈 때 또 사주고 계속 그렇게 해서 주가가 8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5만원까지 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그때 잘 팔았죠. 잘 팔고 이제 저점권 10만원 아래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현재 이 위치가 나와 있는데 바닥은 바닥이에요. 저점은 저점입니다. 실적 안 좋다고 나왔는데 실적 안 좋다고 해서 주가가 뭐 내려가거나 올라가나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네, 수급이 밀어주는 거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어차피 실적 안 좋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지 않습니다. 실적 안 좋다고 뭐 시장이 뭐 이상해지지 않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와도 뭘 봐요? 다음번에 어떤데? 이 얘기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랬죠.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다음번에 이상하대 라고 얘기하니까 주가 밀려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뭐 실적 같은 부분도 안 좋아. 안 좋아? 다음에는 어떤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네. 지금 당장은 사실 뭐 저점권이고 많이 내린 상태에서 실적이 안 좋았어. 그럼 이미 반영이 됐다 봐야 되는 거고요. 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오늘처럼 음봉이 크게 떨어지는 날 매수하면 겁나잖아요. 매수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언제 매수하느냐? 지난번처럼 올라갔다 내려갔을 때 9만원에 매수하면 되는 거지만 이제는 올라가서 완전히 안착화되어야 되겠죠? 95,000원 넘어가면 매수하시면 돼요. 간단한 겁니다. 흐름을 계속 보고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고 있네? 그럼 사면 돼. 아, 나는 대형주들 마음에 안 들어. 하이닉스고 삼성전자고 난 더 이상 안 살래. 안 사도 돼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팔아야 될 위치도 아니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는 팔아야 돼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지금 파는 거 별 의미 없어요. 별 의미 없겠습니다만 얘는 아직도 아래로 떨어질 만한 포인트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고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뭐 주가 올라간다고 치지만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주가 올라간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내일 폭락이야. 네?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뭐 플레이 전부 다 내일 폭락이라고. 왜 폭락이에요? 위믹스가 거래소 4곳에서 지금 뭘 했어요? 유의 종목으로 선정이 돼버렸죠. 오늘 밤에 시간에서 지금 다 한가요. 폭락이에요. 이거 여기서 이거 올라간다고 좋아가지고 반짝반짝하면서 들어가지 마시라고. 자, 주가가 하향 추세를 받았을 때는 충분히 저점을 잡아줘야 돼. 이렇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뭐 만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뻔히 보이는 그런 모양새들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 보면서 와 이제는 게임주가 또 올라가야지. 안 돼. 내일 폭락이라고.
폭락이 얼만큼 나올는지 모르지만 상승분 다 까먹는 모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메타버스,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이죠. 메타가 지금 메타버스 그것 때문에 아주 뭐 비용 많이 나가고 해가지고 지금 주가 완전히 작살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한번 추세를 반대쪽으로 꺾었으면은요, 그게 돌아설 때까지는 웬만하면 건들지 마, 손대지 마. 추세가 완전히 돌아서고 나서 여러분들이 건드리시면 되거든요. 자, 주식을 살 때, 팔 때 이 부분은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이제는 주식을 좀 사도 되겠는데 느낌이 오실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긴가민가 하죠. 지금은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들어왔을 거 아니야. 주식을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뭘 사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거는 의심이 들면 안 되거든요.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요, 개인들이 달라붙어줘야 돼요. 지금 채권 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진입이 됐어요. 주식 시장에서 코인 시장에 떠나갔단 말이에요. 자, 은행에서 봐요. 은행에 오늘 그 10%대 적금 상품이 나왔대요. 500억짜리. 그 모집 금액 500억. 온라인으로 150억이고요. 창구에서 350억. 그래서 500억인데 10% 적금이면은 이거 해볼만 해. 에? 나라도 가서 해볼만 하겠어. 그 아침 8시 반부터 번호표 뽑고 기다려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대요. 700명 몰렸대요. 700명. 이거 하려고요. 700명면 1인당 1억씩만 갖다 집어넣어도 700억 넘어가니까 금방 완판됐겠죠. 끝나. 네. 10%라니. 적금금리가요. 10%짜리라. 이렇게 되니까 사실 시장에 돈이 들어올 만한 포인트가 별로 없잖아요. 10%짜리면은 해볼만 하단 말이에요. 해볼만 하다고. 가서, 네, 연간 10% 주는 거야. 그러면 해볼만 해. 1억 집어넣으면 1000만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해볼만 하지. 그죠? 사실 주식 계좌의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게 상승장, 웬만한 상승장이 아니면 10%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 이런 상태에서 10%짜리 적금금리가 딱 하고 나왔네? 그럼 여기 혹해야 안 해요. 다 나가고 싶지. 네. 뉴스에 나왔어요. 네. 10%짜리. 장난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이 모집 금액이 500억 밖에 안 돼가지고, 뭐, 금방 끝나긴 했습니다만, 네. 난리가 났었어요. 700명이가 몰렸대. 10%짜리 이자. 야. 무지막지 하죠. 이 정도면은 사실 10%대라면은요, 이게 개발도상국 금리나 마찬가지야. 네? 개발도상국 금리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사실 10%대 금리가 되려면 주가는 더 많이 뛰어요. 기회는 대박 터지거든요. 설마 은행이 먹튀하겠습니까? 네. 신협인데. 아무리 제2금융권이라도 그 뭐 먹튀까지는 아니겠죠. 네. 그 예금자 보호 그거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만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뭐 하겠다는 얘기인데 파격적인 거죠. 아무래도. 네. 파격적인 부분일 겁니다. 근데 요즘에 지금 평균 금리는 뭐 많아봤자 지금 5%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0%는 너무 파격이야, 사실은. 네. 지금 5% 정도가 맞아요. 이 정도가 평균 금리고요. 시중은행 가면 5%도 안 나와요. 네. 이게 지금 10% 금리가 대중화되면은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보시면 돼. 그러면 적금 들어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집니다. 왜냐면 주식시장에서 희망이 없다 생각하거든.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금리가 10% 정도까지 될 정도면은 시장이 얼마나 개판이겠냐는 말이에요. 네? 금리가 10%가 나오면 시장이 얼마나 개판일까? 이거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쓰레기죠, 쓰레기. 네. 그러면 그 쓰레기를 잡아채게 되면, 자, 10%까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건 고점이에요. 네. 어서 오세요. 이건 고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가 고점인 상태에서는 주가가 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히려 이런 높은 고금리 상품이 나왔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지금 보면 사실 10%보다 더 높아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KB국민은행이 10% 이자 줄 것 같아요? 안 주겠지. 기가 올라봤자 5%, 많아봤자 6%입니다. 요 정도만 나와도 지금 막 넘어가는 사람들 많을 텐데 10%는 꿈도 꾸지 마세요. 이거 어쩌다 나오는 이벤트 상품에 보시면 됩니다. 어쩌다 한번 이런 게 나왔으니까 뉴스로 한번 다뤄주는 거지. 이 10% 이자가 되려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IMF 때가 아니라 리먼 사태 때 우리 금리가 5%가 안 됐잖아요.
3.5%였나요 그때? 네, 뭐 하여튼 뭐 5%가 안 됐어요. 미국도 그때 한참 어려울 때 5% 정도까지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5% 기준금리 5% 넘어가면은 보통 예적금 금리, 대출 금리 많이 뛰겠지만 예금 금리는 한 7% 정도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도 안 가요 이제. 왜냐면 경제 규모가 그때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금리 상품이 나왔다는 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에 들어섰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금리가 정점에 찍히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또 내세우고 있습니다. 뭐 보여주기식인 것 같긴 한데요. 생방송으로다가 뭐 긴급회의 또 진행했었죠. 그래서 오늘 건설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대출 풀어주겠다. 나 이 대출 풀어주는 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투기 과열지구도 풀어주고 뭐 대출도 풀어주고 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대출을 풀어주게 되면 문제는 그거야. 대출 풀어준 건 좋다 이거야. 근데 금리를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대출을 풀어준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다른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금리를 지금 막 10% 정도 이자 있잖아요. 대출 이자 10% 내놔라. 이렇게 해놓고 주택담보대출 지금 7%에서 8% 다 넘어가죠. 그 10% 금리를 내놔라 해놓고 나서 대출을 풀어줬대. 15억짜리 집을 구매할 때도 대출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대요. 12억까지 빌릴 수 있대요. 12억을 여러분들 은행에다 빌려가지고 이자를 내려봐요.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될 것 같아요? 이자만? 미친 거지 이거는. 네. 이거는 사실은 네. 효과가 별로 없는 네 그런 대책일 거라 생각해요. 대신에 건질 것들이 있었죠. 뭐 원전 키워라, 뭐 반도체 키워라,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정책적인 이슈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동안 우리 이 새로운 정부 들어오고 나서부터 올 여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정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것도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책적으로 이 산업들을 키워라라는 얘기들이 일단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지금 체험펀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좀 부실한 자금들에 있는 쪽을 더 틀어막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본다라면 당장은 심리적으로나마 안정감을 좀 느낄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정책주 쪽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네, 건설주도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반도체나 뭐 원전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쪽에서 갑자기 튀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시장 분위기가 이제는 바닥이야 저점이야 라는 인식을 좀 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자,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들어올 거야. 왜?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형태야. 주가는 바닥이야. 환차익과 함께 밑자야 본전 아니겠냐. 환율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도 난 수익이야. 또 주식을 사놨어. 주가가 올라갔어. 환율이 떨어졌어. 겹으로다가 플러스 알파로다가 수익을 보게 돼. 왜?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와이낫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야 되는 거지. 원화를 사갖고 있는 것보다 주식을 사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배당도 줄 거 아니야 이제. 네. 배당도 주겠죠? 배당도 주고 그 다음에 주식은 바닥이야. 내가 열심히 사가지고 주가 올릴 자신이 있어. 금리도 이제는 정책이 완화되기 시작했어. 그러면 여기서는 주식을 매집을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보면 지난 여름에 급하게 움직인 이유들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음모가요. 그때는 티가 나지 않아요. 그때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왜 티가 나지 않아요? 보여주지 않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근데 얘네들은 매집을 대규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팔아가지고 당장 살 수가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진행해야 되잖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당연히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숨겨야 된다고요. 이제 서서히 매집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팔아먹은 거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다 사들였잖아요. 종합지수 살펴보시면은요, 그동안 팔아먹은 거, 요 정도 가치, 그 이상으로 사들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위치에 있었던 물량을 그대로 다 회수했던 거야. 주가는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얼마나 꿀입니까? 이거를 얘네들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속에서 고통을 받았던 거죠. 하지만, 그 흐름들을 우리가 알고서 버티기 들어갔다면, 여기에 대한 보답을 받으실 거란 얘기입니다. 재수 좋으면 산타랠리가 아니라 내년 연초까지도 땡길 수 있어요.
어쩌면 내년까지도 계속 강세장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이전 상장은 뭐냐면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또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거래소가. 네? 거래소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코스닥 종목인데 코스피로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좋은 소식이죠. 네.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근데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게 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호재가 됩니다. 네. 호재가 되는 거니까 이전 상장은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많이 안 좋은 거 아니고요. 괜찮은 겁니다. 최영님. 네. 예전에 네이버도 그렇게 했고요. 셀트리온도 다 그렇게 해서 코스닥에서 다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 먹으려고 넘어가지 말자는 얘기죠. 네. 적금이 10%짜리 10% 나오면 하셔도 돼요. 왜냐면 10% 정도면은 그래도 삐까칠 것 같아요. 근데 10%짜리 아니라면은요, 뭐 5%짜리, 6%짜리 그런 금리 상품 가지고는 여러분들 이제 주가 바닥인 상태에서 올라가는 그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적금, 예적금하고 지금은 주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단 5% 금리를 준다만 해도 막 그냥 사람들이 아침부터 막 줄 서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 새마을금고에 5%짜리 적금 상품이 붙었는데 사람들이 아침부터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아침 9시에 땡 하자마자 번호표를 뽑았는데 오후 2시쯤 돼가지고 일 처리가 돼요. 응? 이 상태가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은행으로 몰려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돈들이 아직 있어. 돈들이 아직 있는데 감히 주식에는 못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주식을 팔아가지고 채권으로 가고 예적금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엿먹으러가 되는 거죠. 왜 엿먹으라요? 주식 팔면은 그거 누가 받았어? 다 샀잖아. 다 샀잖아요. 다 사갖고 가고 있잖아. 그러면 주식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단계가 왔을 때는 얘네들이 올라갈 때 5%만 올라가겠습니까? 10%만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손실을 보고서 털리는 것만 생각하시는 거야. 잘 생각해봐요. 어쨌든 손실은 지금 나와 있어. 여러분들이 한 15%든 20%든 손실을 봤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싹 팔아가지고 적금 5%짜리 들어간다. 이게 뭔 일이냔 말이야. 에? 이게 잘하는 거예요? 만세 20% 손실 확정 짓고 나서 5% 넘어간다. 이게 잘하는 거냔 말이야. 이거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0%가 0이 되고요. 플러스 5가 되고 플러스 10이 돼요. 그럼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뭐야? 은행 적금 들어서 5% 이자 먹을 때 나는 마이너스 20% 다 회복을 했고요. 플러스 넘어가니까 수익률이 얼마가 돼? 몇 배는 올라가는 거지. 전략만 짜시면 돼요. 전략만. 어차피 지금까지 다 버텼는데 여기서 5%에 넘어간다. 와 씨. 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은 주식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 다만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저점에서 돌아서는 거 완전히 확인할 때까지는 안 하셔도 돼. 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최영님이 지금 전략을 잘 짜시고 계시는 건데 여유자금으로만 할까요? 과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주식에 물려있으면 여유자금을 주식에다 집어넣지. 주식 많이 손해가 있는데 여유자금이 또 이만큼 있어.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왜냐면 몰빵을 많이 쳤거든. 왜냐면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많거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뭐 계속 방송을 듣거나 뭔가 정신무장이 돼가지고 아 이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브레이크를 거신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판다니까요. 개인들이 지금 팔고 있는 거잖아. 네. 개인들이 팔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팔고 있다고요. 자, 외국인들이요 3조를 샀어요. 개인들이 얼마를 팔았겠어? 2조 9천억을 팔아먹은 거요. 기관이 팔아먹은 건 얼마 안 돼요. 외국인이 개인들 물량을 다 흡수하고 있는 거야. 이거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개인들이 손절치고 나가는 거거나 반대 매매 나오거나 이거잖아요. 쫙 팔려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들 물량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 돈이 다시 주식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안전한 MMF, 머니 마켓 펀드 이런 데 있죠. 그 단기성 자금 집어넣는데 1% 이자씩 주는 데 있어요.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좀 채권으로 넣어놓거나. 그 단기성 자금이라고 그래요. 잠깐 거기 가 있어. 아니면은 지금처럼 예적금을 찾아 도망 다니는 거예요. 싹 빠져나가고 더 이상 나갈 자금이 없다 싶으면 주가를 땡겨 올리겠죠. 자, 주가가 밑에서부터 올라갈 때, 자, 생각해봐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5% 올랐습니다. 지수만요. 아까 삼성전자 10%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과연 삼성전자 저점에서 10% 올라갔는데 과연 이것을 던져버리고 플러스 5%짜리 적금을 듣는 것이 맞는 것이냐 생각해보란 말이죠. 주식시장은 항상 예적금보다는 좋습니다. 우리 엄마가 예적금 들어, 적금 들어, 이 새끼야, 월급 타면 적금 들어야 돼.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 얘기를 안 듣는 이유는 뭐야? 주가가 떨어지는 시기에서는 당연히 적금이 우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 싸움에서는 여러분들이 적금을 넣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냥 본전하려고, 원금 보존하려고 주식 투자 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만약에 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원금 보존을 꼭 해야 되겠다. 주식 하시면 안 됩니다. 채권으로 가시거나 또는 은행으로 가세요. 예적금을 가시란 말이에요. 주식시장에 왜 있어? 원금 보존하려고 그러는데 주식 투자는 반드시 리스크, 원금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이 사기만 하면 수익이 날 거다. 이런 깜찍한 생각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주식 사면 무조건 플러스야. 마이너스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깜찍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럴 일이 없죠. 왕창 떨어졌다가 정말 극한데 없이 떨어지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올라가서 수익이 와장창 나버리는 게 주식시장이란 말입니다. 사이클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지금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훌륭한 교훈이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식 투자할 때 밑거름이 되실 거예요. 야, 그때 그랬는데 말이야. 그때 걔네들이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알아? 그때 예금리 이렇게 올랐잖아. 금리를 이렇게 올렸잖아. 주가가 바닥이었거든? 사람들이 무서워 다 도망쳤거든? 근데 나는 안 팔았지. 그게 뭐라고요? 나중에 할 말이 되는 거야. 당연히 사람들한테 꼰대 소리 듣겠죠. 아우 저 꼰대 씨 라떼는 말이야 막 그렇겠지만 네 꼰대 소리 듣겠지만 그래도요 여러분들 꼰대 소리 좀 들으세요. 뭐 어때 꼰대인데 어차피 꼰대인데 뭐 좀 들으면 어때? 돈 벌면 짱땡이지. 여러분들은 지금 상태라면은요 시장이 저점 바닥인 상태에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아. 그 전만 하더라도요, 뭐, 언제쯤 괜찮아질까, 이제 괜찮아질까 하다가 또 악재 터지고, 이제 괜찮아질까 또 악재 터지고, 불안했겠지만, 지금은 이젠 괜찮아요. 나올 악재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때는요, 다들 그냥, 아장아장 걸음만 할 때고 잘 몰랐으니까, 다 이해해. 그리고 상승 한 번도 본 적 없이 하락만 했으니까, 팔아먹은 것도 이해합니다. 그냥 시장에서 떨어진 것도 이해해요. 뭐, 그럴 수 있어. 무서운데, 뭐, 네. 몸을 비비 꽈야지 이렇게 이렇게 꽈야지 그러면서 잇힝 한번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오늘 밤에 행복해지나요? 여러분들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10년까지 걸리지도 않습니다. 불과 몇 년입니다. 불과 몇 년이 어쩌면 내년일 수도 있어요. 내년 요맘때에 여러분들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5%짜리 적금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손실이 만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식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배당주를 산다고 생각해봐요. 배당주들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제가 그 얘기 계속 해드렸죠. 삼성전자가 이 시점에서 배당을 받던 가격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배당을 받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해되세요? 이때 500원 배당을 받는 것과 이때 500원 배당을 받는 것은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이때 500원 배당 받으면 어떻게 돼요? 8만원에 500원이니까 계산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1%도 안 되잖아요. 5만원에 배당 500원 배당 받으면 1%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야. 배당 주는 기업들 다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시기가 온 거지. 네? 너무너무 좋은 시기가 온 거예요. 저는 월급 종목에 있는 것들은 안 팔아요. 정말 미친 거 아니면 카카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안 팔아요. 위메이드 이런 거는 다 팔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안 팝니다.
저 이거는 좀 미쳤어라고 생각되는 정도가 아니면 웬만하면 안 팝니다. 월급 종목에 들어가 있던 옛날에 삼성전자 이런 것들도 이런 데서는 크게 변화가 되니까 싹 팔고 다시 사자는 마음으로 또 지금 네 그만큼 또 다시 사놓은 상황이지만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큰 어떤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잘 안 팝니다. 네. 자꾸 들여다보니까 네 자꾸 들여다보니까 그래요. 지금 외국인들 생각해 보세요. 주가는 많이 떨어져서 배당 성향은 높아졌지. 주가는 싸지. 환율은 내려갈 것 같지. 개인들은 다 튀어나가 있지. 무주공산이지.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동안 얘네들은 수익 난 거 팔아먹어가지고 공매도 때려가지고 또 수익 왕창 냈지. 이거 얼마나 좋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연기금도 지금 무서워서 손을 못 내미는 것 같은데, 연기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그런 거야? 쫄아서 그런 거야? 뭐야? 지금은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내일 또 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내일도 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주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상황이 완전히 뭐 뒤집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큰 걸 겪었어요. 우리는 이미 큰 걸 겪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한 파도가 와도 끄떡이 없어. 엄청난 허리케인이 지나가서 샤닥으로 팍 때리고 지나갔어. 그 다음에 뭐 조그만 뭐 돌개바람 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흔들리겠습니까? 이런 씨 꺼져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외국 놈들을 내가 외국이라는 생각해봐. 내가 스미스고 제임스고 토마스라고 생각해봐. 지금 한국 시장을 보는 입장이 어떻겠어요? 와씨 이거는 뭐 완전 뭐 들어가면 돈이네. 다 돈으로 보일 거 아니야. 다 돈으로 보이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얘네들이 여기서 미리 준비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차곡차곡 실행해 나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주워 먹는 거지. 그냥 주워 먹는 거야. 그냥 왜냐면 물건을 사려는 입장은 싸게 사려는 입장은 어떻게 돼요? 물건을 싸게 사려는 입장은요. 싸게 팔아달라고 빌어야 된단 말이에요. 싸게 팔아달라고. 아, 그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우리가 사과 사러 가가지고 가게 주인이 그래. 아, 물건을 아, 이거 뭐 사과 10개에 10,000원이래. 아, 뭐 하나 더 주면 안 돼요? 아, 하나 깎아주면 안 돼요? 주인이 배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뭐야, 안 팔면 가, 저 안 살 거면 저로 가세요. 이게 하잖아. 근데 마감때가 다가왔어. 문 닫을 때 됐는데 사과가 하나도 안 팔렸네? 지나가. 사과 떨이요. 떨이.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어요. 내 주식 좀 사주십시오가 된 거야. 네? 내 주식 좀 사주십시오. 외국 놈들이 그러면 이제 배짱 튕기고 있잖아. 어? 하나 줘봐. 그래서 주가 좀 올라. 아, 좀 비싸진 것 같아요. 안 사. 그럼 또 싸게 나오고 또 사주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 줘봐. 그게 매집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은 뭐예요? 그냥 돈만 들고 있으면은 내 거 좀 사주세요. 내 거 좀 사주세요. 이 비켜. 내가 더 싸게 팔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물량을 막 던져주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네? 잘 못하겠다 그러면은요. 외국인 따라서 하시면 돼요. 맞아요. 지금 잡주 구분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잡주 대형주라고 해서 잡주가 아닌 것도 아니고 소형주라고 해서 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뭐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무조건 구분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요. 많이 올라간 거. 많이 올라간 거요. 많이 올라간 것들은 일단 조심하시고요. 걔네들은 지금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 보여도 무조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차전지 쪽에서도요. 지금 뭐 LG 엔솔 뭐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뭐 여기에 또 지금 사람들 많이 관심들 가지고 있더라고. 네. 고평가를 누가 써놨어. 야, 친절도 하여라 진짜. 얘 누구냐? 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주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고평가입니다. 언제 처음 맞을지 모르는 거야. 이 중에서 가장 난 게 뭐라고 했어요? SDI라고 했잖아요. SDI는 그래도 또 신고가인데 얘도 지금 보니까 증권사 목표치가 100만원 넘게 나왔어요. 100 얼마 나왔니? 처음 보는 가격이 나왔어요. 지금 가격 대비해서 거의 한 80% 정도 올라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리포트 쓸 때 말씀드린 게 있죠. 현재 가격과 괴리율이 크게
나오는 목표 가격의 리포트가 나오면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네.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만간 보셔야 될 수도 있겠죠. 네. 저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어떻게든 변수가 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너무 많이 올려놨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그나마 그래도 SDI가 제일 낫었는데 뭐 공장 짓고 뭐 한다고 그러잖아. 뭐 그런 부분이니까요. 네. 이번 특강에는요, 실적주 구분하는 검색식 강좌 그런 건 없고요. 기업의 현재 위치 평가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거, 뭐 목표 주가를 계산해 본다거나, 계산은 들어가는 강의가 있지만 계산은 많이 안 합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왜 이 종목이 저평가인가, 왜 이런 종목들은 고평가인가에 대한 것들을 아실 수 있도록, 네,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그런 검색식은 없고요. 네, 검색식은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 뭐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계산할 때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거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 네. 특강은 그 주간까지요. 기간 끝날 때까지. 보통은 그 저장이 한 달인가요? 아니면은 15일인가 모르겠네. 그 저장될 때까지는 그렇게 되던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녹화 방송이 저장되는 기간까지는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특강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렇게 말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기간은 조금 달리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그거는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간이 좀 미룰 수도 있나? 근데 그거는 아닐걸? 잘 모르겠네요. 네. 계산은 네 어렵지 않게 네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우리 단풍이도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해드리니까요. 네. 특강은 11월 8일부터로 결정되어 있는데 공지는 아마 다음 주나 돼야지 나올 겁니다. 네, 다음 주나 돼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주에 공지 나오시면은 그때 보세요. 네, 그때 보시고. 자, 뭐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뭐 솔깃한 것도 있고 뭐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는요 연말 시점을 끼고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특강을 보니까 3개월에 한 번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 시점으로 해가지고 올해 마지막 특강이에요. 네, 당연히 그렇겠지만 올해 마지막 특강이고요. 이번 특강에서는 연말 산타랠리로 만약에 진행이 됐을 경우에 내년 연초까지 우리가 어떤 포트를 구축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네,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짚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저평가에서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이게 12월달 상황으로 갔을 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정책이 변화가 돼서 오히려 뭐 내년도에 한번 달려보는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 랠리가 나와서 뭐 2700을 회복해 준다고 했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준비해 볼 만한 종목들을 가지면 됩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공지가 뜨면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88TV에 한번 문의해 보시고요. 네, 일단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돌아가는 종목들을 빨리 알아채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또 되게 간단해요. 시장이 돌아서는 것만 위치만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시장이 돌아서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격적인 매수를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좋을 게 한 개도 없어요. 왜냐면 지수는 여기서 그냥 이대로 땡겨버린다 이게 아니고요. 또 상승 추세를 완전히 돌렸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냥 저점권을 확보하는 그 언저리에 있어요. 저점권 확보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저점권 확보가 확실히 되고 나면 그때부터 매수하셔도 됩니다. 즉 매수는 여러분들이 안정감 있게 2400에서 2500 정도 도착했을 때 대응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입장이잖아요. 돈이요. 장애인 할인 있습니다. 그거는 88TV 한번 여쭤보세요. 할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장애 후 할인 있습니다. 50%인가요? 네.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하실 때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네. 50%인가 할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등록증 있잖아요. 그런 거 보내주시면 할인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88TV가 되게 양심적인 거 있잖아요. 네. 혜택은 좀 많이 드려요. 옛날에는 뭐 다자녀 그런 거 뭐 애기가 5명 이상인가 뭐 그러면은 뭐 할인해 준 것도 예전에 있었는데 요즘 안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있으니까 그건 것들도 이제 등록증 보내서 회사에다 문의해 보세요. 그거는 88TV에 문의해 보시면은 아마 그런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 활용하실 수 있으면 또 활용하시고요. 항상 그런 거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 어디다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88TV에. 저는 잘 몰라요. 네, 저는 이제 관리를 안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요.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고 지금도 아마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네. 그거는 저걸로 돼야 돼요. 그분 명의로 가입이 되셔야죠. 네. 즉 본인 명의로 가입이 되셔야지 그게 네, 등록증을 발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쁜 여자 할인은 없고 증명이 안 돼. 자신 있어요? 네. 그러면 할인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다 할인 아니야 지금? 네. 그럼 공짜경이지. 네. 아무튼 만약에 장애우 할인이 필요하시면은 그분 명의로 네 가입이 되셔야 됩니다. 네, 가입이 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들으시면은 50% 할인인 걸로 알고 있어요. 50%인지 30%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거는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지금 자세하게 답변 딱 드리기 어렵고요. 네, 저쪽으로 네 88TV 쪽으로 한번 물어보시면 나중에 공지 뜨면 전화하세요. 공지 뜨시면 전화하셔가지고 혹시 그런 거 있느냐 혜택이 있느냐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릴 거예요. 아마 있겠지.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특강은 9만원짜리예요. 9만원이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편안하게 그냥 네 지금부터 모아도 되잖아요. 지금부터 하루에 10,000원씩만 모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5,000원씩 모으라고 했죠. 커피 먹지 말고 그거 가지고 모으시면 돼요. 자, 지금은 때가 좋아졌어요. 시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연말도 준비하고 내년 초도 준비하고 이런 상황을 가야 돼요. 주식을 사야 될 때가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네, 사야 될 때가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될 때니까 지금은 무엇을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고 어떤 것들을 내가 관종으로 넣어놓고 그런 것들이 시기가 왔을 때 매수를 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시장에 대해서 쫄 필요는 없어요. 종목을 늘려가는 거, 신규 종목을 사는 거,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 다 좋긴 좋은데 현실을 생각해서 가잔 말이에요. 현실 생각해서. 현실을 생각하자 이거야. 돈이 없잖아요. 응?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 버티라 이거야. 버티고 그 다음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종목이 튄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수익 나는 거 있죠. 지금 월급 종목 다들 안 가고 있겠지만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월급 종목으로 해서 20% 넘게 수익 나고 있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잖아요. 20% 넘게 수익 나고 있어요. 이게 더 많이 수익 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만큼 또 올라가서 20몇 % 수익 중인데 이렇게 종목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냥 저 밑에까지 갔다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 있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고 왜들 이러시지? 네. 그래 강연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죠? 네. 한번 다 모여서 진짜 객관적으로 한번 봐봐야 되겠는데 이거. 다 이쁘대. 그럼 나도 나는 사실이긴 해요.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네. 그래요. 잘생기고 예쁘고 그러면은 좋은 거지. 그게 또 무기잖아요. 요즘 세상에서 또.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개성 있게 생기는 거. 응? 뭔가 매력 있게 생기는 거. 그런 것들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네, 다들 자기들 네, 만족으로 사는 거니까. 나는 사실만 얘기하잖아요, 항상. 네. 쉬운 매집 방법이나 비중 조절하는 쉬운 방법은요.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매집을 하는 것은 분할 매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집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집은 뭐예요? 특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에 매수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특정 가격에서 특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에 매수를 하는 것이 매집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 되지.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분할 매수. 내가 만약에 100만원 사기로 했어.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한다고 티가 안 나요. 그러면은 그냥 나눠서 사는 거예요. 분할 매수. 이게 그냥 매집이야, 개인한테는요. 네. 그 다음에 비중 조절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네. 비중 조절은 뭐 방법이 없지 않나요? 뭐 만약에 내가 비중이 많은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 되면은 뭐 조금씩 덜어내는 방법이 있거나 그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내가 비중이 얼마 없는데 주가 많이 올랐어. 그러면 들어오는 자리를 이용해서 좀 더 사보거나 그렇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거는 뭐 하면서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요. 도봉산도 그냥 가면 힘들어요. 마당바위에 다 모여. 도봉산 마당바위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맛있는 거 사 먹고 해요. 또 마당바위까지만 가면은 안 힘들걸? 네. 정상까지 안 가면 되니까.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들어와서, 좋다고 생각됐었던 어려운 시기에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지나왔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는 구간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의 땅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1970년도에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다 논밭이었잖아요. 그리고 맨날 비만 오면은 물 들어와가지고 침수되는 지역이 강남 아닙니까? 근데 거기를 기회 땅으로 만들었잖아. 누가 그랬을까요? 박정희가 만들었죠. 박정희가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시켜서? 삼성한테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삼성이 거기를 기회 땅으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자, 충분히 그렇게 될 거예요. 누군가가 시장에 대한 관점을 저점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다져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그냥 찾으세요. 가서 기다려. 지금은 침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바닥인 것처럼 보이고 개판인 것처럼 보여도요, 거기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나면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게 시내가 되고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센터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주변처럼 보이더라도요, 발전만 시키면 되는 거야. 그죠? 주가가 여기서 만약에 2,500까지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처럼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까? 생각해봐요. 시장 2,500까지 돌아섰어요. 그러면 외국인 매수가 그때까지 계속 들어와. 삼성전자가 이제 65,000원, 7만원까지 찍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 것 같습니까? 되게 웃기는 것 중에 하나, 시장이 말이야, 이게 22,500에서 2,600포인트 요정도 사이 구간에 올라갔다 생각해봐요. 삼성전자 얼마큼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시장이 여기까지 올라간다. 10% 올라가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 무조건 따라간다 그랬죠? 네. 시장이 무조건 따라간다. 10%면은 65,000원이고요. 근데 시장이 10% 올라갈 때 삼성전자 10%만 올라가겠어? 더 올라가겠지. 그럼 7만원이 되는 거야. 네? 시장은 겨우 그거밖에 안 가는데 삼성전자는 7만원이 가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시장이 항상 더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종합지수가 3,300을 다시 회복했다. 응? 그러면요. 삼성전자는 얼마나 올라가야 될까요? 현재 대비해서 44% 올라가야 돼요. 40% 올라가야 돼요. 칩시다. 그럼 삼성전자가 얼마나 돼야 돼요? 그럼 삼성전자 얼마 돼야 됩니까? 40% 올라간다 치면은요. 삼성전자 50% 올라가야 되겠죠. 정도 넘어가는 거야. 10만 전자 가는 거지, 그때 되면.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핵심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에게는 아직까지는 희망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힘들어. 지금 막 사야 되나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기다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팔아야 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매도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 매도하실 거예요? 매도하지 마. 지금 팔아서 뭐 하려고? 지금 매도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매도 뭐 하려고, 매도해? 응? 좀 내려오면 이런 데서 사란 말이에요. 더 사도 되잖아요. 흐름은 그렇게 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잘 이용할 수 있고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지금 장은 무조건 기회를 보여야 돼. 지금 시장에 무서워서 도망치는 자리가 아니라 무조건 기회를 보여야 된다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딨어요. 사준대잖아, 외국 놈들이. 그냥 막 들어와 준대잖아요. 이렇게 좋은 게 어딨습니까? 근데 이럴 때 꼭 무리해갖고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가 올라가는 거 보고 급등주 따라가서 확
물려버리고 없는 것도 팔아가지고 또 물려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저 잘해보세요. 걔네들이 여러분한테 분명히 효도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애기들을 막 해가는데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막 그래. 근데 이 새끼들이 얘네들이 돈 안 벌어온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성숙해져야지 지 값어치를 하고 지 밥벌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 시장은 더 좋아질 거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 맞는 여러분들 실정에 맞는 그런 대응들을 세워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을 분명히 추억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때 그 시점에서 아 그때는 그랬지.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 근데 지금 그때 잘 버텨가지고 지금 이렇게 돈을 잘 벌었잖아. 라고 추억을 하실 건지 아우 그때 팔아가지고 열받네 씨. 이렇게 하실 건지 응?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방에서는 종목 추천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월급 종목 나올 때나 보세요. 다음 달 10월 10일 날은 11월 10일 날은 월급 종목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돼버렸네. 네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시장 오늘 방송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아니야. 에? 그게 우리가 아니라고. 외국 놈들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쫓겨나고 있어요. 개인들은 쫓겨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걔네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장에서 걔네들은 뭐 하려고 들어왔을까? 이런 쓰레기 같은 장에서 다 거지 같다 생각하고 도망치는 자리에서 걔네들은 뭐 주워먹겠다 들어왔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일까? 네. 여러분들은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뺏기지 말자. 아시겠죠? 네. 자, 그 부분만 잘 기억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가도록 합니다. 오늘은 짧게 끝난 날이라서 오래 하면 안 돼요. 네,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어요.